경님은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프라이드. 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요. 근데 이 자존심을 유지하거나 받쳐주려면, 25, 20대까지는 뭐 일명 배짱이라고 하죠. 남자들 사이에. 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림은 어쩔 수 없어.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 그 성의 기질이 그래. 기질이 그런데, 어, 그래서 경림은 최고의 희열을 느낄 때가 내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을, 그러니까 그 막강한 힘이라는 게 폭력적인 힘 말고요. 어떤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그 영향력이 제일 필요한 누군가에게, 그 영향력을 과시한 데 쓰지 않고 그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누군가에게, 뭐 예를 들면 뭐 일진들한테 피해를 받는 누군가에게 뭔가 딱 어떤 손길을 주는, 어떤 약자를 돕든지, 아니면 이 영향력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제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굉장한 자존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 살아있음? 자존감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경님은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세다는 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그냥 나의 기질이야. 그냥. 이기는 것도 그렇게 뭐 달가워하진 않지만 지기도 절대 싫은 거지. 그랬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야. 그것을 일단 제가 먼저 인정해 주길 바래요. 쭉 살아온 내 자신을 볼 때. 그랬을 때 지금 경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 자존심이 굉장히 센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 근데 25세 정도까지, 20대 초반 정도까지죠. 20대 초반까지는 근데 저 자존심은 반드시 저걸 받쳐주거나 유지시켜주는 근간이 있어야 돼요. 근간. 그랬을 때, 네, 송영 반가워요. 20대 초반까지는 자존심이라는 게 말 그대로 친구들 사이에 우와, 새끼 짱인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야, 오늘 오늘 야자 떼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씨 내가 가면 야 진돗개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 뭐 학주한테 물리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 때 아이 그냥 째는 거야. 뭐 이런 거 멋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그런 어떤 깡과 아니면 친구들을 즐겁게 하든지 센스. 저 경림의 자존심이 20대 초반 정도까지는 배짱, 센스 요걸로 유지가 되었었던 거예요. 되어서 경님이 뭐 그렇게까지 뭐 피부로 지금 어떤 상태, 지금 경님은 그러니까 자아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굳이 표현하자면 찢겨진 상태거든. 이렇게 그냥 촥 베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게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20대 한 23, 24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의 법칙을 따르죠. 그래서 깡과 배짱 센스만으로는 저 자존심이 유지되지 않아요. 경림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저 자존심을 반드시 유지해 줘야 돼요. 저걸 유지하지 못하면 경림은 정말 살지도 죽지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야. 정말 대인기피증? 그러니까 완전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심 없이 산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20대 중반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저 자존심을 받쳐주는 것이 자존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실력이 있어야 자존심이 유지가 돼요. 경님이 경님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요. 몰랐던 거야. 그냥 왜냐면 센스라는 것은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어떤 다른 감각이야. 그리고 깡도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도 나중에 되는 거지. 무슨 고등학교 때부터 깡을 연습해. 그런 건 아니야. 20대 초반까지는 주어진 무언가로 다 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대 중반이 되니까 뭘 시험을 쳐야 된대. 뭘 뚫어야 되고 뭘 해내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에서는 고등학교 교육도 의무 교육이에요. 왜? 싫든 좋든 수능을 다 봐야 되니까. 근데 23살, 24살이 넘으면서부터는 딱히 강요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엄청난 무언의 압박들이 있는 거야. 근데 경님은 아이고야. 아무도 경님한테 센스로 다들 즐기기만 했지. 그리고 경님이 가끔 경님이 깡까지 부리는 건 아니겠지만 그 깡으로 두려워만 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 일진들 만약에 주먹으로 고등학교를 영향력을 행사하고 했었던 거기서 자존감을 찾은 애였다면 사회에 딱 나오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일진에서 내가 계속 유지했던 쉽게 주먹이라고 칩시다. 주먹으로 치면 이 주먹이 가진 이 영향력을 유지할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야. 이거 이렇게 갈 필요는 없구나. 경님은 센스 쪽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 센스로 자존심을 잘 유지해오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실력이 있어야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으로 확 넘어와 버린 거야. 갑자기. 이제는 센스 발휘할 기회도 없어요. 센스 펼칠 곳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는 바꿔 얘기하면 야 너는 아직 여전히 센스가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그 센스가 발휘되는 곳에서 우연히 경님이 끼어들면은 빛이 나는데 그 센스가 없는 곳에서 오면 또 갑자기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아프리카 방송 해보라고 한 이유도 그 센스를 보고 얘기한 건데 막상 아프리카 방송 진짜 해보시면요 사실 센스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은데 제가 해봤잖아요 다. 다른 걸 요구해요. 이것도 실력을 요구해요. 어떤 실력? 내 자존심이 한낱 채팅 한 글자에 완전히 산산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를 묵묵히 즐거움으로 견뎌내는 실력이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센스로 경님의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준비 없이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내팽개쳐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23, 24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는 군대 갔다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실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도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지도 모르고 이제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우당탕탕탕탕 굴러온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해야는 되겠으니까 의무감에 하는데 사실 경님은 이 의무감을 완성시킬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죠. 경님은 한 번도 실력으로 자신감을 유지하는 법을 익혀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경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 영상을 보셔야 돼요, 경님은. 제가 다른 분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왜냐면 경님을 대상으로 한, 경님과 똑같은 분들의 이야기들이 제 동영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주셔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래. 그래서 제 영상들을 보시고, 이 압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영상들을 쭉 보시고 그걸 정하신 다음에 저 생면부지의 사람이 나를 처음 보자마자 몇 줄 글만 보더니 나더러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네? 그렇게 태어났대. 지가 뭔데? 아니면 날 뭘 안다고 이 몇 줄 보고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고 이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만한가 라고 일단 먼저 따지신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신뢰도가 그래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말이 맞는지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보겠어 라는 정도까지 신뢰도가 어느 정도 괜찮다면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래 라는 전제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존심이 세다라는 말이 경님한테 그렇게 달갑지 않은 문장이거든요. 사람은 부드러워야 하고 자상해야 하고 힘을 가지되 여유롭게 써야 하며 모두에게 주목받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글쎄요. 지구상에 없는 존재예요. 모두에게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주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는 가상의 무언가니까. 그랬을 때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존심이 세다는 말이 굉장히 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 내가 되고자 하는 인간상과. 근데 저는 아비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드리는 사람이거든요. 돕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사람이거든요.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장미가 장미스럽게 장미한테서 고추향이 나지 않도록 장미는 장미답게 감은 감답게 그게 온전함이거든요. 그런 전제로 볼 때 경님은 자존심이 강한 아주 의로운 남자예요. 그걸 받아들여 주길 바라던 간곡한 마음에 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님이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구나. 그래서 경님이 어떤 게 주어지냐면요. 경님은 반드시 실력으로 자신감을 여기 있는 저 다른 사람들은 안 해도 돼요. 근데 경님은 내가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배워야 해요. 무엇을? 이 자존심을 실력으로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그럼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뭐 경찰이 되건 말건 그건 다 열매적인 얘기예요. 그건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 자존심을 실력으로 지키는 법을 싫든 좋든 익혀야 돼요. 근데 사실 싫지 않을 거예요. 왜? 온전해지는 길은 억지로 하는 길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길은 이루어도 허무하고 그 길이 그렇게 보람은 있는데 즐겁진 않아요. 근데 장미로 태어나서 장미가 되는 길은 글쎄 그렇게 막상 살아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서 포커스 집중하세요. 포커스는 뭐냐면 경님은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20대 중반부터 이제 앞으로 경님이 살아가실 쭉 세상은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 자존심을 뒷받칠 만한 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BY라는 래퍼가 그러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실 수 있습니까? 긴장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그 자신감을 계속 그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건 뻔뻔함과는 다르니까. 정말로 자신감이 넘치거든요. 긴장도 별로 안 하고요. 그랬을 때 BY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쫙 생각하는 거야, 빠르게. 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지? 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짧은 말이었는데 저한테 훅 박히는 거예요. 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걸까? 경님이 지금 꿈에도 그리는 그 자신감. 경님이 갖고 싶어하는 그 자신감. 그러나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자존심 세게 행동하는 건 그거는 강한 남자가 아니야. 그건 잘난 척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BY는 그러는 거야. 내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 감추지도 않아요. 난 자신감이 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자신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인터뷰가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BY가 순간적으로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샅샅이 찾아보는 거야. 그 짧은 시간에 눈으로, 머릿속으로. 자기도 궁금한 거야.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거지? 하고 쫙 스캔을 해본 거야. 자기를. 그랬을 때 탁, 탁,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첫 마디가 실력. 그러더니 또 스캔을 딱 해보는 거야. 그러더니 자존감, 다름.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자신감을 유지하는 어떤 힘, 에너지는 실력,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다름.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지금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BY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 하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력과 자존감과 다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내가 이 자신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최정상인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존감,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잊지 않고 있는가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누군가와 똑같이 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저 BY는 저 세 가지만 점검하면 그 자신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저게 공부에서 얘기하는 S클래스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라는 게 아니라 다들 공부가 안 되는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A클래스까지는. 내가 뭐 필이 떨어졌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뭐 여행을 갔다 오나? 저도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차가 고장 났는데 왜 여행을 갔다 와요? 차를 수리해야지. 그러더라니까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로 스트레스를 풀더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듣지 못한 이 얘기 중에 하나야. 만약에 BY가 자신감이 떨어졌어. 그럼 슬럼프에 빠진다고 쳐. 빠질 확률도 거의 없지만. 왜냐하면 BY는 설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설계도가 없는 사람이 슬럼프에 빠지는 거예요.
공부 방법이 없는 사람이 슬럼프에 빠져요. 뭘 점검하냐? 근데 BY는 뭘 점검하는 거야?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 저 실력이 그대로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을 점검하고 다름을 점검하는 거야. 그 세 가지만 점검하면 다시 자신감이 올라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님은 자신감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신감을 유지하거나 생기게 하는 법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서 저 다름은 빼도 돼요. BY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는 예술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다름이라는 사항이 필요해. 근데 완벽한 창조는 없어요. 모방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BY의 그것을. 왜냐면 BY만의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경님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감, 내 자존감, 내 자존심, 그러니까 나다움, 나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까 나는 계속 세야 해. 왜? 그게 나니까. 그러면 내가 계속 자존심을 세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지? 그거는 실력과 자존감을 유지하면 된대. 그럼 내 실력, 그러면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나? 그럼 무슨 실력? 무슨 실력? 그럼 이게 포커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뭔지 알겠어요? 내가 해야 할 게 있는 거야. 내가 뭘 해야 하지가 이제 좁혀지는 거예요.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좁혀지는 거야.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존감은 어떻게 쌓지? 그러면은 지금 자존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느낌. 난 어떤 때 살아있는 걸 느끼지? 난 내가 뭘 할 때 살아있다고 느낄까? 경찰을 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나? 해본 적도 없는데? 모르겠어, 그게 뭔지는. 근데 아비님의 말에 의하면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적는 행위를 하면 된대. 그러면 나한테 자신감이 많다고 한 그 말을 내가 의지하고 테스트하고 믿는다면 이 자존감이라는 부분은 적는 행위로 가능하대. 그럼 내가 나보고 자존심 강하다는 얘기까지 내가 믿어줬으니까 일단 그러면 이 자존감 부분도 저 사람은 적는 행위를 하면 자존감이 쌓인대 라는 말을 믿어주자. 그러면 적어야겠죠. 이제 저 자존감을 쌓기 위해서는 적어야 돼. 근데 공교롭게도 BY도 적었어요. 그러면서 그 적는 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들도 굉장히 많대요. 자, 어쨌든 자존감 부분은 적는 행위를 하면 돼. 그러면 저 실력이라는 부분은 이제 넘어가는 거야. 실력을 늘린다는 개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실력을 늘린다는, 실력을 어떻게 늘려요? 그럼 5년 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험을 못 들고 이러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 말은 실력, 잘한다는 느낌, 잘한다는 검증. 실력이 뭐냐면 내가 잘한다는 검증이에요. 그래서 저 실력을, 내가 잘한다는 검증을 매번 느낄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방금 위에 잠깐만 기억을 떠올려 봐요. 내가 취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분명히 알려주기까지 했어. 취미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집중하는 어떤 것이라고. 근데 어렵게 생각해낸 것들 전부 다가 내 의식이 항상 반으로 쪼개져 있는 거야. 뭐 할 때 음악을 저는 매일 들어요. 배경음악으로.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도 100% 집중하는 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취미도 없을진데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실력을 쌓는 것은 아예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이런 상태라면 데이터적으로 볼 때 경찰 시험은커녕 지금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봐도 사실 자신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실력을 늘리는 게 내가 그래서 아까 자존감 부분은 적는 행위로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기라는 제가 아비님의 일기와 관련된 영상들은 다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다른 거는 관련된 것만 보면 되지만. 자, 이제 여기 실력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자, 경님은 좋아하는 거 하나를 정하세요. 뭐 그게 스포츠, 테니스여도 좋고, 단 수영은 안 돼요. 다른 사람들과 겨룰 수 있는 거여야 해요. 다른 사람들 겨룰 수 있는 거. 나는 뭐 게임이어도 괜찮아요. 롤 해도 되고 뭘 해도 좋아. 뭘 게임 하여튼 취미인데 승부와 관련된 취미였으면 좋겠어요. 30이니까 뭐 그러니까 게임 아니면 그렇다고 너무 예를 들면 뭐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든지 그랬을 때 이건 추천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는 검증을 데이터로 계속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뭐 대세 게임이 뭐가 있어요. 뭐 롤 하던데 롤을 지금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게임과 즐거움과 그 목적이라서 시작하는 것이지만 경님은 그거 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100% 집중해서 내가 잘한다는 검증을 받기 위해서인 거야. 그 어떤 하나의 도구가 돼주기 위해서인 거야.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뭐 스타크래프트로 뭘 하든 승률 70%를 찍으세요. 승률 70%를 찍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세요. 이건 추천이에요. 이거는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 승률 70%를 찍으면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 승률 70% 뭐 얘를 모르겠어요. 플래티넘이라고 하나? 플래티넘 뭐 잘 몰라요. 롤을 제가 잘 몰라요. 어쨌든 플래티넘을 찍고 그만두세요. 그리고 그 잘한다는 플래티넘 찍는다는 건 무시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플래티넘을 내가 잘한다는 저 조그만 것으로도 검증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검증을 가지고 그 다음 할 게 뭐냐면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공부법을 만들 때예요. 자기만의 공부법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공부법을 만들 때가 된 거야. 경님만의 공부법을 만들 때가 된 거예요. BY만의 라임을 만들 때가 된 거야. 처음에 열심히 따라하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다 한 다음에. 그러면 그 공부법을 그러면 이제 그때 아비님의 공부와 관련된 영상들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저 공부법을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공부법을 할 때가 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경님은 저렇게 조그만 데이터, 조그만 내 보물.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게는 분명한 데이터. 나는 플래티넘 찍어본 사람이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나만의 공부법. 근데 아직 공부법이 잘 안 돼. 그러면 또 하나 그걸 뭐 테니스로 옮겨가든지 뭘 하세요. 그랬을 때
이 계속 승률을 높여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내 자신, 내 자신과 정말 포기하고 싶고, 진짜 그럴 때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거 무언가. 이거는 좀 격길인데 승부욕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르페님, 승부욕이 강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르페님은 기본적으로, 르페님은 완벽주의자예요. 좋은 참고가 될 수도 있겠다. 경님은, 그러니까, 르페님은, 난초예요, 난초. 난이에요, 난. 완벽한 조건을 갖추어주면 누구보다도 좋은 향을 내는 비싼 난이야. 대신에 좀 키우기 까다롭고요. 그리고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부서지고요. 난이야. 그러니까 완벽주의자가 승부욕이 강한 거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근데 경님은 완벽주의자는 아니에요. 경님은 다만 자존감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자존감. 내가 살아있다고 느껴야 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르페님은 살아있다는 느낌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곳에 잠깐 힐링하고 오면 돼요. 근데 경님은 그런 걸로 힐링이 안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 아무리 비싼 곳, 아무리 좋은 곳, 아무리 내게 완벽한 상황에 있어도 내 자존감이, 그러니까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두 분의 색깔이 달라요. 경님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완벽하면 좀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사실 경님은 이겨도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지면 미치겠는데. 그래서 그래서 경님한테 추천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그마한 것으로부터 데이터로서 내가 잘한다는 검증을 받는 거예요. 뭐 오버워치는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더군요. 그걸 데이터적으로 얻기 위해 내겐 보석이 되는 거야. 이영호라는 프로게이머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연승 기록을 굉장히 아낀대요. 자기는 이 기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대요. 그러면서 이 기록을 굉장히 아끼면서 이 기록을 되게 관리하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우와, 너는 연승 많이 하니까 대단한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 이영호 게이머는 자기만의,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만의 기록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한 번이라도 이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드시 몇 년이 지나건 그게 아마추어고 상관없어. 반드시 복수를 해야지라는 그 데이터 기록들, 그리고 복수를 했다는 그 기록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야, 너 진짜 그런 거, 야, 너 정말 너 너무한다. 야, 진짜 너 인간성은 별로구나 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자기한테는 소중한 기록들, 자기한테는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경님은 바로 이 보석들을 하나씩 가져야 돼요. 몇 월 며칠 나 플래티넘 찍음, 몇 월 며칠 나 테니스 조그만 지역 동네 경기지만 우승. 동네 경기라도 우승은 대단한 거거든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조그만 기록들, 그 기록들을 쌓아나가면 사실 공부법이라는 건 거기서 살짝 공부법이라는 것이라기보다 좀 보다도 그렇게 하면 경님의 자존감이 살아나요. 자존심이 살아나고 자신감이 올라와요. 근데 그 자신감은 뻥카가 아니야. 이유 있는 자신감인 거예요. 실력과 자존감에서 오는, 내가 잘한다는 검증,
적는 행위로서 생긴 그러면 내가 돼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늘 실명 안 바꾸길 잘했네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래도 실명 얘기하진 않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님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30년 만에 아니다. 그걸 이루려면 한 3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 32세에 처음으로 내가 처음으로 김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김으가 된다는 게 장미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향기가 나요. 바로 이 향기가 나는 순간 BY라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관중들이. 그리고 그 향기가 되는 순간 웃기지 않아도 나를 보고 미소 지어요, 누군가가. 그리고 웃기지 않아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장미? 그 시뻘거리고 핏빛같이 별로 좋지도 않더만 하는 얘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기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생겨요. 근데 장미가 장미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추였던 거예요. 배추가 장미 보고 향이 어떠니 저떠니 하는 말 웃기죠. 왜? 종류가 다르잖아. 배추가 장미 보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온전해졌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건 감사하게 드릴 수 있고요. 감사하게 받을 수도 있고요. 욕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욕을 왜 하는지 알거든. 큰 라인을 그려드린 거예요.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음미하셔야 돼요. 한 번의 정수로 들어오세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진, 실력과 자존감을 가진. 실력은 어떻게 쌓습니까? 그런 조그마한 보석들로.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뒤로 공부법까지 오신다면 그때는 이제 아비님 공부와 관련된 것들 그런 거 잠깐 보시면 공부법과 관련된 얘기를 그때 또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이 정도까지 하시면 저도 아마 필요 없을 거예요. 경님만의 공부 방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왜? 게임으로 예를 들면 롤 하는 동안에 그리고 테니스 하는 동안에 만들었던 전략을 만들었던 경험이 공부법을 그대로 만들어 줄 거예요. 워낙 산산이 찢겨져 있어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맥을 잡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서 저도 감사드려요. 여기까지 일단 일단락 할게요. 자리 떠나지 마시고 깊이 음미하세요. 이 자리에서.